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가, 정확하게는 시가총액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내재 가치에 수렴할까? 라는 질문에 답을 내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기에 앞서서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도 한번 본인이 그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어,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같이 나눠보시죠. 음, 요 이야기는 사실 워렌 버핏과 같은 위대한 투자자들이 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보통 가치 투자, 보통 이러한 투자 접근 방식을 가치 투자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치 투자라고 하면 그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에 맞춰서 그 기업의 실제 경제적인 가치를 산정을 하고 그 가치가 실제 주가가 장기적으로 수렴할 가치라고 보고 만약에 그 가치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 주식을 보유하고 그 반대로 그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면 주식을 매도하는 식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대가들도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투자를 해서 실제로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는데 이게 그러면 사실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그 영상이나 아니면은 투자 자료들이나 투자에 관련된 어떤 책이나 뭐 이런 데서 요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에 대해서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음,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식과 기업의 주식의 가치와 기업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 주식은 기업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결국 기업의 경제적인 가치의 일부를 주식이 결국 이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요 기업의 가치의 변화가 결국 주식의 가치의 변화에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처럼 주가가 결국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수렴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예시 하나를 들어볼게요. 만약, 음, 기업이 돈을 정말 많이, 정말 잘 벌어요. 예를 들면, 기업이 매년 뭐, 100억의 순수익을 낸다. 이런 기업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해당 기업은 그 수익을 이제 벌어들인 현금을 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하지 않는다. 네. 이런 경우에 주식과 기업의 가치가 같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결국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제 주식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결국 회사가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양이 그 주식 소유자인 주주들에게 배당이 된다 라는 기대를 하고 주식을 투자하는 거겠죠. 결국 주식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의 일부를 본인이 받기 위해서 초기에 그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투자로서 대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돈을 아무리 잘 벌고 아무리 정말 많이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주주들에게 전혀 환원을 하지 않는다면 이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가치와 같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뭔가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게 없잖아요. 금전적으로. 물론 많은 사람들이 회사가 잘 되면 다시 말해서 회사가 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벌어들이면 미래에도 더 많은 현금을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그 주식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주식을 더 많이 사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주가는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주가가 이제 회사가 잘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 주식이 가치가 있어서 오른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워렌 버핏과 같은 위대한 투자자들은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 맞다는 가정하에 투자를 해서 실제로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게 절대 아니겠죠. 워렌 버핏과 같이 이런 투자의 대가들이. 그러면 저게 정말 사실인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실인 경우가 있다. 그건 언제냐? 기업이 주주들에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양의 이익, 적절한 양을 이제 환원을 하는 경우. 네. 기업이 주주들에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양을 환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주식의 가치가 실제 그 기업의 가치와 아주 근접하게 같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회사가 정말 잘 되면은 그게 결국 주주들에게 환원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주식의 가치는 그 기업의 가치와 같겠죠. 거의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 실제로 이게 맞다고 한 이유는 기업이 주주들에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양을 환원을 하는 그 기업이면은 저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잘 생각해보면은 회사가 잘 돈을 많이 벌면은 주주들에게 결국 환원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법적으로도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주주들의 그 이익이 보호가 되어야 해요. 근데 보호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보호가 잘 안 돼요. 특히 한국에서는. 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는 어떤 식으로, 주식회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 회사 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네. 주식회사에는 이사회라는 게 있어요. 이사회, 주주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있습니다. 주주들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네. 그리고 이사회에서 경영자, 사실상 CEO를 선임합니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그럼 요 방식이 왜 주주들에게 기업의 이익이 적절히 환원이 되느냐라고 한다. 왜 적절히 되게 하는 이제 구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봅시다. 주식회사의 주주들 대표하는 이사회가 있고, 이 이사회가 경영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자가 그 주주에게 어느 정도의 양을 환원할지 결정을 합니다. 이게 뭔가 씁니다라고 하다가 바뀌었네요. 그냥 대충 할게요. 네. 자, 보면은 결국 주주들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가 경영자를 뽑고, 그리고 그 경영자는 주주들에게 어느 정도의 양을 환원할지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이 결정을 하는 것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보면은 그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결국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주주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제 주주여야 합니다. 이제 주주여야 하겠죠. 그래야지 이사회가 이제 주주를 대표를 할 수 주주들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겠죠. 그럼 이들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집단일 거예요, 이사회는. 그쵸? 그러면 경영자를 뽑을 때도 이 주식회사를 잘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잘 운영해서 번 돈을 주주들에게 적절하게 환원을 하는 그런 경영자를 선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는 걸 보장할 수 있는 경영자를 선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경영자는 그렇게 뽑힌 경영자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요구에 맞춰서 주주들에게 회사가 벌어들인 돈의 적절한 양을 환원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적절한 양을 환원한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회사가 뭐 현금이 이제 있는 걸 몽땅 다 100% 배당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환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사가 앞으로 계속 꾸준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많이 벌 것이 확실하고, 앞으로 투자도 더 이상 안 해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되겠지만, 사실 그러진 않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유동성이 이 현금이 갑자기 쓰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현금을 일부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게 흑자 도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금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영의 면에서 봤을 때 회사가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이제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필요한 현금이 있을 텐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을 이제 주주들에게 잘 환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적절한 정도의 양을 환원을 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사실 이 구조가 잘 동작을 한다면 기업이 주주들에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양을 환원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에서는 이 워렌 버핏과 같은 위대한 투자자들이 이야기한 요 주가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내재 가치에 수렴하는 게 맞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입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 경우의 예시. 그러지 않는 경우의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이제, 이사회가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CEO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CEO가 제대로 경영 제주로 주주 환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한국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 CEO가 보통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이제 배당을 얼마나 할지에 대한 실제 이제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그냥 정말 본인 개인 주주들의 그런 이익, 이제 최대 주주가 본인이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주주 환원의 정도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다른 주주들 생각 안 하고 본인에게 그냥 이익이 되는 형태로 배당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때는 나아가 최대 주주가 상속을 진행해야 할 때 상속의 세금, 상속세 절감을 위해 주가가 높아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그래서 배당을 그래서 주주 환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이제 흔한 경우죠. 주주 환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좀 예외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 위에서 저의 이제 생각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업들은 회사의 실제 그 기업의 경제적인 가치가 이 주식의 가치와는 별개인 상황이 돼요. 주주들에게는 환원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주식의 가치는 사실 그 기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언젠가 정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그 최대 주주의 주식 비율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이게 그럼으로써 이사회가 어느 정도 잘 결성이 돼서 경영자가 이제 주주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적절히 환원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적절히 이제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는 기업이 된다고 하면은 그 시점이 오면은 그 뒤에부터는 이제 그 주식의 가격은 지금 기업 가치에 맞춰서 훨씬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라고 한다면 주주들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기업의 주식은 기업의 가치와는 별개로 가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주주들의 이익이 보장되어 왔고 앞으로도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자. 요런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주가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내재 가치에 수렴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이렇게 좀 핵심을 잘 이야기해주는 컨텐츠를 못 봐서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한번 다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유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해 주실 분은 코멘트로 꼭 달아주세요. 제가 반드시 맞는 것도 절대 아니고,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관점들은 사람마다 다르고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매번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꼭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같이 나누면서 어떤 게 더 이제 올바른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이제 높은 수익률을 내는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네 어, 코멘트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결론 확실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네. 주가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내재 가치에 수렴할까? 꼭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이 벌어들인 이제 이익이 주주들에게 적절히 환원되고 있지 않으면 주식은 그 기업의 가치보다는 훨씬 낮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주들의 이익이 보장되어 왔고 앞으로도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오늘 컨텐츠의 핵심 요약이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기를 바라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